아리랑 스페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뜨거운 용광로 불길처럼 산업에 대한 열정을 뿜어내는 도시. 각종 공산품이 만들어지며 작은 항구 도시를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나간 각종 공장들은 한 도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더 높은 비상을 꿈꾸는 인천.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가 된 인천 산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서해안 최대 항구 도시 인천.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세월을 되짚어 볼까요? 1883년 개항의 문이 열리고 외국 문물과 각종 기술들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 일자리를 따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천에서 시작돼 타지로 퍼져나간 공장들이 꽤 많은데요. 먼저 한국 최초로 인천에 지어진 대표적인 공장으로 성냥공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참 힘들죠. 추억의 팔각성냥, 전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요. 성냥공장이 인천에 들어선 것은 압록강 일대 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 원료를 대편으로 쉽게 들여올 수가 있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또 많은 먹거리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이다도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죠.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호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에 산토끼야. 강추강추 뛰면서 어디 가느냐. 스타 사이다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인천의 명물이었습니다. 1912년 송월동의 한 공장에서는 쉼없이 비누를 만들어냈습니다. 각종 생필품의 생산지였고요. 판 모양의 유리인 판유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대부분의 기관 시설이 파괴된 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판유리의 자체 생산이 중요했습니다. 개항 이후 미국의 집산지이자 최대 수출항으로 급부상한 인천. 쌀이 모이는 곳에 정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항 주변으로 수많은 정미소가 운영됐고 인천공업에서 정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양조업.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 또한 양조업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한 몫을 했겠죠. 인천 중구 항만 옆에 자리한 대한제분.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부터 밀가루를 생산했던 이 공장은 지금까지 인천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 기업입니다. 공장이 이 자리에 지어진 지는 64년이 됐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구와 접해 있으면 밀을 옮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분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정적인 원맥 수급과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이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로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밀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대단한데요. 정선을 하는 중입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작업자는 기계 옆이 아닌 사무실에서 지켜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탱크 200톤짜리 큰 탱크거든요. 여기서 각 갖고 있는 밀을 이쪽 작은 탱크로 옮긴 다음에 이 탱크에서 아래로 이제 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무슨 잔물, 나무 쭉정이 껍데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쪽 라인에서 쭉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라인에서 이제 정선을 하는 거죠. 수분을 줘서 이제 물을 불려서 이게 쓸 수 있게끔 쓰는 방법이 바로 이 1차적인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 제조는 크게 알맹이를 깨끗하게 골라내 수분을 맞춰주는 정선 공장과 이를 곱게 갈아주는 제분 공정으로 구분합니다. 제분 횟수를 거듭할수록 고운 밀가루가 됩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면 밀가루 연구소가 나옵니다.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밀가루로 각종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곳이 빵 만드는 곳도 있고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은 빵을 굽고 있군요. 배고프던 시절 허기를 채워줬던 밀가루. 요즘에는 다양한 주식, 간식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먼저 맛을 보는군요. 이게 맛만 보는 게 아니고요. 빵을 봤을 때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발효가 잘 됐는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잘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각도의 실험을 거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밀가루는 전국 음식점, 빵집 등에서 맛있는 먹을거리로 재탄생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담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쫄깃쫄깃한 맛도 그래서 와요. 한 입 먹고 있자면 구수한 추억거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오실 때 종이봉투에 빵을 이렇게 한가득 사오시고 해서 대문 밖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빵 봉투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더 많은 추억거리를 배달하기 위해 밀가루 공장은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포대를 들고 나르는 사람은 볼 수가 없네요. 바로 탱크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오토 포장기거든요. 오토 포장기에서 20kg 지대에 자동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요. 무게를 일정하게 이제 무게를 측정해서 이제 메탈 디텍터 가루에 이제 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좌대 적재 시스템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밀이 들어와 제품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기계가 합니다. 규모가 대단하네요. 무한 경쟁 시대에 꾸준한 시설 투자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밀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본이 인천에 뿌리낸 지가 64년이 됩니다. 저희들은 더욱 품질과 또 그런 위생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서 인천의 한 토종 기업으로서의 그런 조그만 힘을 보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도시가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산업 도시가 됐던 그 첫 번째 동의는 국권이 침탈되고 나서 모든 어떤 우리의 이 뭔가 국권이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넘어가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인천을 대륙 침탈의 전진기지 내지는 병참기지화 하려고 했던 것이고 1894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후 수도로 통하는 관문인 인천을 한국 땅을 침탈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종 공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군복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방직 공장이 세워집니다. 일본군 식량 해결을 위해 정미소가 들어서죠. 그리고 각종 무기가 생산됩니다. 부평 지역에는 소총 탄약, 총검, 수류탄 등을 생산하는 육군 조병창이 들어섭니다. 공작기계공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 이후 부평 지역에서는 국산 자동차가 만들어지죠. 그러한 일제의 이 군수기지 내지는 병참기지가 됨으로 해서 그러한 기관시설들이 광복 이후에 적산으로 처리되면서 이제 우리가 인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오늘날과 이르는 그런 그 공업도시의 밑바탕이 됐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천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땀 흘려 일하는 산업의 역군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한 뒤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죠. 그녀는 꼭 한 잔 마신 후에 부드러운 손등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막걸리는 목넘김하고 한 잔 마시고 맛을 좀 음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서 막걸리 그러면 소송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저희 가게에서도 지금 막걸리가 여러 가지 막걸리도 많지만 저희 한 98% 정도는 소송 중입니다. 지금 판매한. 오랜 세월 인천의 막걸리를 책임지고 있는 탁주 제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평에 위치한 인천 탁주. 개항 당시 국내 최대 미국 집산지였던 인천. 자연스럽게 양조업이 발전했습니다. 거대한 쌀 포대를 들여오는 것으로 탁주 제조가 시작됩니다. 잘 익은 술만큼 인천 양조의 역사도 깊습니다. 1920년대 초 인천의 양조장 수는 20여 개나 됐습니다. 그 무렵 식품공업이 인천 산업의 주류였죠. 양조 기술은
한 세기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이 탁주 공장만의 술 만드는 노하우가 쌓였는데요. 들어가는 재료, 비율, 시간 등이 술의 맛을 좌우합니다. 공장마다 나오는 맛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매일매일 다르게 된다면은 맛이 조금씩은 미세하게라도 조금씩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로 맞춰주고 48시간 동안 증식을 시킵니다. 이어 4번에 걸쳐 발효를 시키는데요. 두 번의 담금이 끝나고 나면 14% 정도의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맛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 과정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위아래 온도차가 다르니까 이제 섞어줌으로 해서 이제 같이 온도를 맞추려고 섞어줍니다. 발효도 이제 위아래랑 같이 섞어줘야지 이제 발효도 잘 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72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맛있는 술 익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양조장, 노동자들의 땀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요. 다 수저 이렇게 2층에서 밑에 층까지 이렇게 정말 짐 매듯이 밀가루나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매갖고 나왔고 풀고 뭐 다 이런 식이었어요. 보일러 뛰는 것도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 한 명 지금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눌러 끝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기 인원이 2~3명씩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명이 이렇게 했는데 한때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양조장이 이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100명이 넘던 직원은 2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일하기는 수월해졌는데요. 다 만들어진 막걸리는 바로바로 배달이 됩니다. 인천에서 운영되던 11개의 양조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1974년 인천 탁주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원료 규제도 받았었고 서로가 이제 경쟁도 아주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산업화 육성을 위해서 아무튼 전부 소규모였으니까 뭐 단위가 뭐 공장 해봐야 지금 간의 공업식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걸 좀 확장해봐라 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던 거죠 국세청에서. 옛날에 그 양장을 그 조그만 양장 다니다가 와서 보신 분들은 눈이 크게 뜨시긴 합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자부심이고 또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려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돼야 되겠다는 게. 더 맛있는 막걸리,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 막걸리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조업이 시작된 과거로 돌아가 보죠. 1930년대 초 이때까지 인천의 공업은 양조업을 비롯해 정미업, 제염업, 비누, 고무제품 제조업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인천의 공업 구조는 중공업 위주로 급속히 변하게 됩니다. 인천은 기계, 금속 공업 등 주요 공업지로 탈바꿈을 하는데요. 193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대공장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 위에 공업 발전의 가속이 붙습니다.
이후 인천의 공업단지를 정책적으로 키우게 되죠. 5.16 군사혁명 이후로 경인 이제 그 공업단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계획의 1차년도, 2차년도에. 그래서 또 그러한 기반 시설 밑에 바로 경인 공업단지 계획을 세워서 공단들이 생기죠. 그래서 주안공단, 남동공단 또는 뭐 부평공단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경인 지역에서 소요되는 어떤 공산품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생산하게 됐다.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 공업단지가 제조를 하고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수출의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그 인천의 아주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인천이 어떤 수출 주도형 성장의 제조업 성장의 그 거점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인천 산업 성장의 발판은 인천항입니다. 개항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룬 인천항. 2016년에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50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항공물류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도로, 철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바닷길, 하늘길, 땅길이 시작되는 산업하기 좋은 도시인 것이죠. 이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굴지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인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광역도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서울에 이은 3위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천의 산업 구조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인천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8대 전략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첨단 자동차, 로봇, 바이오, 항공 등이 있는데요. 그중 뷰티 산업을 들여다보죠. 전국의 약 11%에 해당하는 화장품 업체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동 브랜드 어울을 만들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여 개의 제조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한류의 영향이랄까 중국 동남아에서 특히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我觉得韩国化妆品呢比较自然，而且呢比较健康的那种，没有一些化学成分啊，不添加香料啊，这些比较好。对什么敏感性皮肤啊，有痘痘的皮肤啊，都特别适合。我觉得，这点特别好。 이제 어울을 론칭하게 된 계기가 전국의 세 번째로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OEM, ODM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여서 이걸 론칭하게 되었거든요. 관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그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소기업 중심 산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건데 이제 화장품이 사실 이제 주로 예전에는 이제 부천에 집적돼 있었다고 하는데 인천으로 많이 넘어와서 인천에 굉장히 많은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울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굉장히 크게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이 됐죠. 이제. 인천공단에는 수많은 화장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어울 화장품에 참여하고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화장품을 만들어 온 이 회사. 각종 화장품으로 가득합니다. 회의가 한참인데요. 제품은 좀 더 보습감을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정된 샘플을 좀 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피부 톤은 좀 밝아지지만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향을 맞추는 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화장품을 제작할 때 향은 100% 연출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을 만드는 일인 만큼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구매한 고객이 사용한 제품도 30일 이내에는 사용하다가 불만족스러운 반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만족도가 높은 화장품을 만들자, 그런 쪽으로 자부심이 있죠. 네, 화장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화장품이 쏟아지는 만큼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재료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만들어진 화장품은 이곳에서 포장을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굉장히 대접받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도 그런 제품 보면 뿌듯하죠. 한국 대표 화장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어울 화장품 참여 후 일감이 늘어났습니다. 어울 화장품은 인천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생겨난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우리 안나월츠 OEM, ODM 파트가 한 20억대 매출을 올렸다면 2016년도에는 30억대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 남동 공장에서 가장 대표하는 회사가 되는 게 가장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제가 더 열심히 하고 회사가 더 커지고 그러면 그만큼 더 회사 이익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거림이 되지 않을까. 인천시의 제조업 사업체는 늘고 있지만 성장세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그래서 어울 화장품도 만들어진 것이겠죠. 19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 또 주춤을 하죠. 그리고 제조업 성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 정도 시점에서 인천이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게 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인천은 또 한 번의 경제도약을 위해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합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에 그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목표는 이 인천의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거든요. 서울 강남의 한 박람회장. 이곳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미래 산업들이 선보였습니다. 사람 없이 움직이는 무인 포클레인도 보이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도 신기하네요. 그중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것은 드론입니다. 이날 특별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임무 수행을 위해 준비물을 장착합니다. 미래부 장관님께 스마트워치 배달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미래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 그중 한 부분은 드론을 이용해 물건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크기부터 남다른 대형 드론이 맞아주는데요. 이 회사는 산업용, 군사용, 구조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인명구조 드론입니다. 멋지게 튜브를 장착한 이 드론은 사람을 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의 대청도에서 나고 자란 드론 업체 대표의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해수욕장 환경에서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안타까운 죽음들을 많이 봤고요. 이거를 현행 체계가 극복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누구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존에서 그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2011년도에 접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착안을 해서 아 그렇구나, 드론으로 튜브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생명 유지 장치를 가져다 주면 연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최초의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한 물류 회사에서는 드론 택배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물건을 실어 배달을 한다는 것인데요.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하늘을 나는 이 기구는 실제로 각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재미있는 녀석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드론 산업은 세계 각국의 항공 우주 산업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네, 이곳은 통제구역이라고 써 있죠. 기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승인권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철통 보안 속에 드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기구 설계 연구소로 기구 디자인, 외형적인 곳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현재 하나의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 각종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2년여의 실험 끝에 인명구조용 드론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이나 그런 게 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테스트 비행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14억 원의 개발비, 추락한 드론만 10여 대. 각고의 노력 끝에 인명구조 드론이 세상에 선보이던 날. 물에 빠진 사람 옆에 정확히 튜브를 놓아줍니다. 이 드론이 맹활약한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처럼 이렇게 무인항공이라는 분야를 많이 이해해주고 행정을 펼치고 또 시장님까지 나서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첨단 항공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쪽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는 것도 저희한테 주어진 대단히 큰 기회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이 나설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부 장관이 무인 자동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땅을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데요. 목적지를 향해 돌진. 정확한 위치에 착륙합니다. 미래부 장관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건 배달을 해냅니다. 이렇게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신기했어요. 되게 작은 드론만 봤는데 저렇게 큰 드론을 본다는 것도 이렇게 큰 드론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드론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크기가 큰데 너무 멋있게 이렇게 하늘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빠 트랙터 움직이는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 건지 하게 될런지 참 궁금해요. 최근에 우리 지역 지식 서비스 산업의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제조업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등을 통한 동방선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항의 문이 열린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950년대) 초 26만이었던 인구는 80년대에 100만, 90년대에 200만을 넘깁니다. 인천에는 개항 직후부터 과거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번성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우체부가 생겨야 되고 전화 교환소가 생겨야 되고 등대지기가 생겨야 되고 호텔 종업원이 생겨야 되고 정비소 직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농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꿈 많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개척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인천에 가면 일이 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와요. 그리고 2016년 인천의 인구는 서울, 부산에 이어 300만을 돌파합니다. 사람들은 왜 인천으로 오는 것일까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 업체로 들어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회사를 둘러보며 경험하고 느껴봅니다.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그냥 굴리듯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기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 주변에는 묻으신 건 그냥 리무브. 인천에 취업하는 건 어떨까요? 거리가 멀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와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고 알지 못했던 기업들도 많고 탄탄한 중견기업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인천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기업에 와보니까 정말 기업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고 정말 인천이 너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를 경험해서 정말 인천에 나중에 정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취업되고 살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기업이 인천에 있다는데요.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이곳을 택했답니다.
2시간 넘게 걸리지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왕복 4시간. 왕복 4시간. 그동안 뭐해? 저는 원래 처음에 여기 일하자고 먼저 면접 제의 왔을 때 전 처음에 딱 1년 바라보고 왔어요. 1년만 하고 옮겨야지. 근데 벌써 지금 4년이 됐는데. 저도 양재에서 한 출퇴근 하다가 거기도 한 2시간 넘게 걸렸었거든요. 사람이 할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도 이제 전세 살던 뭐였고 내 집도 아니었고 인천은 또 집값도 싸고 하니까 이사 오기는 좋더라고요. 전체 직원 중 절반은 서울, 경기에서 왔습니다. 일단 뭐 가장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일단은 VR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교육, 훈련 이런 장르로 또 특화돼서 개발하는 회사였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라는 건 일반적인 게임 회사랑은 좀 차별점이 있는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VR 쪽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회로 생각이 됐고요. 다른 데 우선 게임 쪽은 VR 쪽도 하는 데가 있지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자리가 딱 보였을 때 이제 저기 내가 깨차고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VR이란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가상의 것을 현실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죠. 국내 VR 시장 규모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며 이들은 어떤 꿈을 키우고 있을까요? 가상현실 분야라 대부분 게임을 만들던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것은 재난 안전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화재 진화 훈련도 개발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가상현실 속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어떤 상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상으로나 그리고 되게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걸 가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경기 지역에서는 소방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색 띠가 둘러지게끔 가까이 가셔야지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가상현실은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며 실제 사진들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서 가상현실을 구현해야 되는데 실제와 같은 것을 구현을 해서 소방관들이 신호 체계나 도로의 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공간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다녀야 합니다. 여기 앞에 여기 옆에 다 위에 아래 다 찍고 여기도 소화전이니까 이것도 찍고. 소방훈련에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을 토대로 가상현실을 만듭니다. 신호등, 소화전 하나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합니다. 건물 하나를 이게 그래픽화 하는데 얼마 정도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대략 한 2~3개월 내 정도에 보통 큰 건물 하나는 한 2~3개월 정도는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 있는 건물을 가상현실에 그대로 옮깁니다. 어떤 게 실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대단하네요. 이 내부 구조도, 건물 내부 구조도 실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도면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대한 좀 가깝게 그 소재에 따라서 화재의 확산 범위나 화재 속도, 확산 속도, 그리고 연기의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최대한 형상화를 하려고 많이 구현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방관뿐 아니라 건축가, 의사, 물리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구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소방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물리나 화학, 인체 생리학, 의학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돼 있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화면 안에 담고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난훈련뿐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쉼없는 노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들. 한 사업가가 그리던 가상현실은 인천의 환경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입구잖아요. 입구로서 옛날에 이제 유서 깊었던 인천항이 있지만 인천공항이 있죠. 그리고 인천공항, 송도의 국제 컨퍼런스 시설들, 그 다음에 로봇랜드와 같은 첨단 시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컨텐츠와 매칭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인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강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많은 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는 도시 인천. 인천인이 품고 있는 희망의 불씨는 도시를 키우고 나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의 역사, 한국의 산업의 역사, 그리고 인천의 산업도시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인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그리고 인천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롤 모델의 도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